상가금융임대차 보호법이요.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는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민법에서는 많이 나오면 뇌무죄까지, 아마 뭐죠? 집법 중개사법까지 해가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가 나오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상가 건물은 거의 지금까지 한 문제씩만 나왔어요. 알겠죠? 상가는 왜냐면 주택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90%가. 최근에 이제 뭐가 하나 들어오냐, 권리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그런 건데요. 똑같이 돼 있어, 구조가. 알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봐요. 제 상가는요, 1번요. 상가금융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요, 전번에 누가 한번 물어봤는데, 부동산 하신 분이, 교회 같은 데는 사업자 등록해야 안 해요? 교회 사업자 등록 안 하죠? 교회 영업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가끔 영업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상가금융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환산보증. 이게 문제야. 우리 한번 고쳐 지금 바뀌었어요. 6억 1000을 고쳐 9억으로. 6억 1000 바꾸라고. 지우고 9억. 밑에 다 지워. 5억, 3억 9천, 2억 7천 다 지우라고요. 그래서 9억 하고요. 5억에다가요, 6억 9천, 6억 9천, 5억 4천, 3억 7천. 이렇게 바꾸라고요. 바뀌었죠, 법이요? 이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인쇄가 되고 난 다음에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 알죠? 9억, 6억 7천, 5억 4천, 3억 7천. 자, 바뀌었어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서울시에서 9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이것을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래요. 환산보증금이요. 자, 서울에서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보증금이요. 보증금 4억이에요. 그 다음에 차임이요. 월 차임이 350만원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요. 여기는 보증금이요. 보증금 1억이에요. 차임이요. 월 차임이 900만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럴 수 있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얼마죠? 4. 여기 얼마죠? 350이죠? 350에서 곱하기 100을 해. 100을 하면 얼마가 돼요? 3억 5천이 돼. 3억 5천. 그럼 모대에서 얼마가 된다? 8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죄송해요. 7억 5천이 되는 거예요. 7억 5천. 알겠죠? 여기는요, 900이죠? 900에다 곱하기 100을 해요. 100을 하면 얼마 된다? 9억이 되죠? 2개 더하면 얼마 된다? 10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100을 곱해, 월세에다가 100을 곱해서 하는 것을 뭐란다?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래. 이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는 9억 원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9억 원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요. 여기 얼마죠? 7억 5천이죠. 그럼 여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죠. 여기는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9억이니까.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9억을 넘는 거, 지금 10억짜리죠? 10억짜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되는데 다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네 가지가 돼. 첫 번째, 권리금 보호예요. 권리금. 두 번째요, 대항력을 보장해. 대항력을. 그 다음에 몇 년의 기간을 보장해? 10년의 기간을 보장해. 10년. 그러니까 10년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 첫 번째 권리금, 두 번째 대항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그 다음에 10년의 보장, 갱신 요구. 그래서 우리 시험 한번 뭐 나왔죠? 존속기간 같은 거 보장 안 돼. 예를 들어서 최단 1년을 보장한다, 그런 거 없어. 6개월씩 계약할 수 있어. 그래서 몇 년 보장하면 돼? 10년 보장하면 돼. 반드시 최소한 1년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쪽 우리 우선 변제, 초우선 변제 있죠? 우선 변제, 초우선 변제,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 돼? 안 돼? 안 된다고. 되는 거 뭐밖에 없어? 권리금, 대항력, 그 다음에 10년 보장, 갱신 요구,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까 방금 우리 했었던 뭐는 안 된다? 뭔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 시험이 났다니까요.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존속기간은 반드시 최소한 1년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시면 환산보증금 월차임 곱하기 100이죠? 3번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대차. 여러분 임대차 그래가지고요, 봐봐. 임대차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쪄야 돼. 이렇게. 임대차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대항력 이렇게. 갱신 요구권, 10년 기간 보장, 권리금을 제하고는 맨 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줄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래서 우선 변제권 X 적용되지 않는다에다가 우선 변제권 X 우선 변제권 X 또 써 최우선 변제권 X 임차권 등기 명령 X 임차권 등기 명령 X 최단 1년 보장 X 최단 1년 보장 X 임차권 등기 명령 X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X 네 가지가 중요해. 알겠죠? 그 네 가지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이런 봐봐. 여기 도금공장이야. 도금공장 있죠? 이런 도금공장은 상가에 아니에요. 공장은 상가도 아니다. 공장은 상가도 아니다. 공장에서요 영업이 이루어지면 영업이 이루어지면 그건 상가라고 보는 거예요. 공장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면 상가로 봐. 그 공장을. 알죠? 우리가요 뭐를 얘기한다? 공장이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하는 물건만 만들면 그건 상가가 아니에요. 물건을 만들면서 그 중에서 판매까지 하고 있죠? 물건 만들고 판매까지 그건 상가라고 봐. 여러분 우리가 저기 영동 고속도로 쭉 타고 가다 보면 용인 정도 지나다 보면요 용인 휴게소 가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왼쪽에 물류창고가 계속 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바른손 문구라고 돼 있어. 바른손 문구요. 그 문구에 지금 보면 보니까 프랭카드가 되게 나갔는데 예전에는 프랭카드에다가 크게 뭐라 써놨냐 도매업 소매업 개시라고 써놨어. 물류창고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물류창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도 한다? 영업도 한다 이 말이죠. 우린 것을 창고를 뭐라고 한다? 상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실질적. 맨 끝에 실질적. 5번요. 그래서 5번 이렇게 등기하지 않는 전세에도 적용하고요. 실질적으로 판단 그다 써. 맨 끝에다가 줄 긋고 도금공장 플러스 영업 이렇게 도금공장 플러스 영업 그렇게 썼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등기하지 않는 전세 일시사용 적용 안 돼. 일시사용. 그 다음에 대항력은 똑같아. 건물의 인도 그 다음에 박스에 사업자 등록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자 등록은 봐봐. 재밌는 말이죠.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봐봐. 법조문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 되어 있어. 신청 법에는 판례는 뭐란다? 사업자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 등록 판례는 우리 시험에 21인가 틀린 걸로 말하냐 등록증 교부라고 되어 있어. 등록증 교부 등록증을 교부 이건 틀려요. 알겠죠? 다 써놨죠 거기 뭐란다?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법에 판례는 사업자 등록이에요. 사업자 등록증 교부 안 돼요. 사업자 등록증 교부. 그러니까 등록이나 뭐라고 해야 돼? 신청이라고 해야 돼. 자, 사업자 등록은요. 언제까지 사업자 등록 박스예요? 맨 끝에 배당 요구 종기.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다음에 3번은요. 맨 끝에요. 사실상 폐업 줄고요. 사실상 폐업. 그럼 대항력이 없어요. 그럼 사실상 폐업이 뭐죠? 봐봐. 우리 상가 건물 같은 데 보면 임대라고 써놓고 직기들 같은 거 막 물건 다 빼버린 사람들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사실상 폐업. 그러던 영업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가는 뭐가 중요해? 비즈니스. 영업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폐업 신고 줄고요. 폐업 신고 써. 대항력 상실. 폐업 신고를 하면 그 자리에서 대항력이 없어져.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같은 상으로 다시 등록. 다시 사업자 등록 다시 등록하면 하고 등록 다시 등록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줄과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해. 그대로 유지가 아니에요. 새로운이에요. 그 다음에 5번요. 임대차 계약서상 줄고 소재지와 등기부상 표시가 불일치. 그러니까요. 임대차 등기는 100-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부는 101-1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건물 일부 동그라미요. 맨 끝에 도면 동그라미 도면을 첨부해야 돼. 자, 그다음에 7번은요. 대항력 전속이죠. 임대차가 전속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돌리고 알겠죠? 돌려가 아니고 반환 받을 때까지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전속한 거 봐. 알겠죠? 팽이를 돌려야 되겠죠? 알겠죠? 자, 니은은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해. 왜요? 왜 임차권은 경락가 되면 소멸하지? 이거 주택임차보호법도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죠? 왜 그래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임차권은 채권이죠.
경매는 뭐죠? 물건이죠. 채권과 물건이 빡치게 하면 누가 우선해요? 그러니까 채권은 소멸하죠. 그런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동그라미, 대항력이 있는 동그라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대항력 있는, 안 한다. 알겠죠? 대항력 있는. 자, 그 다음에 8번요. 건물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 한다? 승계한다. 똑같아. 자, 그 다음 장. 우선 변제는요. 대항요건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어디서 한다?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서장이 있으면 부여한다. 옆줄 긋어서 주택은 여기저기. 그러니까 주택은 여기저기 어디죠? 동사무소, 시청 뭐 이런 데 있죠? 어디다? 동사무소, 그 다음에 법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실 다 돼. 주택은 여기저기 공증인 사무실, 동사무소, 출장소 다 된단 말이죠. 그런데 상가는 어디서만? 상가는 오직 관할세무서장. 4번은요. 보증금 반환 청구서 확정 판결 줄고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 신청시 강제경매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말했죠. 주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택하고 상가는 임차권으로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를 가지고 경매를 해야 된다? 판결문으로 경매하죠. 그러니까 살면서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5번요. 금융기관 나왔네. 금융기관은요 뭐란다? 채권으로 보증금을 양수받은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해지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번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위 동그라미 해지 동그라미 안 되죠. 그런데 뭐는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된다. 뭐는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만 된다 이 말이죠. 자, 7번은요. 7번 뭐죠? 우리가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는 말은 배당을 받는다는 말은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는 말이고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는 말은 물건의 인도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따라서 임차 건물의 양수는 인도 동그라미 인도. 우리 남편은 파키스탄인데 파키스탄 필요 없어. 인도예요. 알겠죠? 인도하지 않으면 경매대금에서 보증금 동그라미 보증금 인도와 보증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래서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자, 최우선 변제. 그러면 최우선 변제 써 옆에다가 최우선 변제 옆에다가 뭐라 쓰냐? 최우선 변제 옆에다가 환산 보증금이라고 써봐. 환산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환산 보증금 썼어요? 자, 봐봐. 여기요. 보증금 500. 500에다가 플러스 차임이 55만원. 55만원 그러면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한다? 55만원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 100 그럼 얼마예요? 5,500만원. 5,500 그럼 모두 해서 얼마다? 6천만원이죠. 6천만원이니까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최우선 변제는 6,500 이하는 얼마를 받는다? 2,200을 받죠. 2,200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 받아요? 6,500 이하죠. 그러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얼마 받아? 500을 받는다. 500을 받는다. 알겠죠? 여러분, 보증금이 500만원이 아닌데 2,200을 받아요? 보증금이 500인데 2,200을 받냐고. 그러면 차라리 보증금 100원만 주고 들어가지. 100원만. 알겠죠? 500을 받는다. 여기서 보증금 얼마다? 여기서 보증금이 3,000이에요. 3,000 플러스요. 차임이 30만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30만원 곱하기 얼마를 해요? 100을 해요. 그럼 얼마예요? 3,000이에요. 두 개 하면 얼마예요? 6,000이에요. 6,500 이하죠? 여기서는 얼마를 받는다? 그렇죠. 여기는 2,200까지 받는다.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6,500 이하냐 아니냐를 계산하고 돈 받을 때는 진짜 보증금의 범위에서 최고 얼마까지 최고? 2,200까지. 2,200이 안 되면 그것만 받는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경매대금 얼마의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2,200씩 나눠 갖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됐죠 지금? 무작정.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하고 똑같아. 자, 임대차 기간은요. 기간 봐봐. 기간 아까 우리 주택은 뭐라고 그랬죠? 2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을 번다? 2년 된다. 상가는요. 1년 미만으로 보면 몇 년을 번다? 1년으로 본다. 1년. 만약에 기간을 6개월로 했다. 6개월.
그러면 임차인은 6개월을 주장하든 1년을 주장하든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알겠죠? 임차인은 선택, 임대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묵시적 갱신에서 봐봐요. 이런 봐봐. 묵시적 갱신에서 주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임차인은 1개월이죠. 그런데 상가는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이 있는데 임차인은 없어. 알겠죠? 누가 있다고?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임차인은 없어. 왜요? 거기다 맨 끝에다 써. 임차인은 6월에서 1개월 사이, 6월에서 1개월 사이, 임차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계약 갱신 요구,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뭘 할 수 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6개월에서 1개월 이렇게. 존속기간 몇 년? 1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 통고 아까 말했죠? 4개. 임차인 언제든지 통고 몇 개월? 3개월. 임대인은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자, 계약갱신 요구권 보세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여러분, 임차인의 계약, 여러분, 4번, 9의 4번 보면 상가 건물이 공유일 때는요, 갱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은 항상 뭐로 정한다? 맨 끝에 줄고, 지분의 과반수. 맨 끝에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하죠. 자, 계약갱신 요건요. 자, 지금부터 동그라미 해요. 임차인 동그라미, 임차인. 여기 임차인이 6개월, 아까 내가 말했죠? 왜 묵시적 갱신할 때는 임대인인데 임차인 없느냐? 그거 왜 그런다고 그랬죠? 임차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요,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해. 그럼 여기서 지금부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되어 있나요? 임대인은요, 임차인이 10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얘기하면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해요. 자, 동그라미 3기 할 때 3기 차임을 연체가 아니고 3기의 차임을 지워. 3기의 차임을 지워. 을 지웠어요? 중요한 말을 써야 되니까 좀 지워야 돼. 썼어요? 지웠어요? 을 지우고 봐봐. 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을에다가 3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이렇게 써. 3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3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라고 되어 있나요?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지고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건 정확하게 써야 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연체한 경우가 아니고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했어요?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했어? 자, 봐봐. 여러분요, 3기의 차임에게 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월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기면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의 연체액이 있을 때 해지하는 뭐죠? 갱신 모델. 그러니까 만약에요, 내가요 한 달에요 90만 원씩만 계속 주는 거예요. 월세를요 10만 원씩 계속 떼인 거예요. 그래봤자 1년이면 120만 원밖에 안 되죠. 2년 해봤자 240만 원밖에 안 되죠. 2년 이상 한 달에 10만 원씩 떼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한테요 이래저래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3기가 아니고 3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이해했죠? 그러니까 300만 원에 달하도록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봐봐. 갱신을 요구하려면 여러분요 여기 조심해야 돼. 3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뭐한테? 있는 때니까 과거예요. 과거. 그러면 뭐예요 이건? 옛날에 있잖아요 300만 원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죠. 그러면 건물주는요 갱신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300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옛날에 300만 원의 연체액이 있을 때, 그때는 당신 작년에 한번 300원 연체했으니까 나 갱신 못 해준다. 이렇게 연체한 사실이 있는 때예요. 있는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 연명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만 원이면요 20만 원을 계속 연체하는 거예요. 80만 원씩만 주는 거예요. 그럼 주인 죽으려고 하겠죠. 1년 뒤에요. 1년 뒤에 되면 얼마죠? 240만 원이죠. 그럼 어때요? 또 40만 원 한꺼번에 딱 줘. 그럼 또 100만 원 여유가 있죠. 그러면 또 5개월 또 버텨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요 연명일 수 있죠. 알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리를 잘해야죠. 깜빡 잊어가지고요 300 지나면요 절대로 연갱신 안 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3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기 줄구시고 3기 3동그라미 3 동그라미 했어요? 3.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 줄고, 그래서 부동그라미 부정한 방법 3부. 합의 줄고 합의로 보상 합동그라미. 중간에 보면 동이 없는 전대차죠. 우리가 동이 없는 전대차는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동동그라미 3부 합동 했죠. 3부 합동으로 이렇게 3부 합동으로 3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죠. 3부 합동으로.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뭐라 하죠? 파손이라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박스에 파손 줄 곳이고 파 동그라미 파 그러니까요. 누구지? 채부람이 파 이거 아니에요? 파. 알죠? 그 다음 뭐요? 밑에 봐, 밑에 뭐 났죠? 멸실 할 때 파멸 여기요 된 것을 파멸된 것을 했어요. 그 다음에요 시옷에요 또는 옆에 대부분을 철거 줄고, 대부분 동그라미하고 철거할 때 철 동그라미 철거.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 그 다음에요 치읓에 보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할 때 줄고, 의무 위반할 때 처리. 그 다음에 맨 끝에 중대한 사유할 때 처리 중이다 이렇게. 처리 중 이렇게. 우리가 그냥 처리 중이죠. 처리 중이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읽어. 처리 중이다. 처리 중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처리 중이다 이렇게. 3부 합동으로 3부가 뭐예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3부 합동으로 파멸된 것을 처리하고 있다. 처리 중이다 이렇게. 3기 부정한 방법. 합의로 보상. 동이 없는 전대차. 그 다음에 뭐죠? 파손 멸실 파멸된 것을 철거. 그 다음에 의무 위반 중대한 사유. 됐나요? 됐죠 지금? 내가 지금 왜 가운데로 중간에 띄었냐? 중간에 보면요 시옷 이응 지읒을 묶어. 시옷 이응 지읒은 하나에 하나. 보면 전부 대부분 철거 계속 나와 있죠? 하나라고 하나인데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시옷 이응 지읒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8개. 자, 3부 합동으로 파멸된 걸 처리 중이다. 3 뭐라고? 3기 부정한 방법. 합의 보상 동이 없는. 3부 합동으로 파손 멸실 철거 의무 위반 중대한 사유. 알겠죠? 먼저 됐죠? 이제 이 8가지가 있다는 게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중요한 거 생각했는데, 아까 3기 연체 그러면 안 돼. 3기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어야 돼. 3기 차임에게 달하도록 그게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미음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면 안 돼. 둘 중 하나로 있으면 안 돼. 바로 옆에가 중요해. 경과실로 파손 박스에 거기다 별 2개.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났으니까. 경과실로 파손. 그러면 갱신 거절한대. 연장해줘야 돼. 경과실은 연장해줘야 돼. 그 다음에요 시옷은요 전부나 일부가 아니야. 일부 그러면 큰일 나. 대부분이야. 대부분에다가 일부 X라고 써. 일부. 우리 시험에 일부로 해가지고 틀렸어. 일부가 아니고 뭐라고? 대부분 철거나 재건축에서 줄고, 계약 체결 당시 줄고, 계약 체결 당시 고지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해야 돼. 이응은요 안전사고 우려 줄고, 안전사고 우려 이응. 지읒은요 다른 법령 줄고, 다른 법령. 그러다 써 도정법 이렇게. 도정법. 자 봐봐 이런 봐봐. 우리가요 우리가 일 잘 되고 뭐 식당이 잘 되고 그러면요, 식당이 잘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주인이 자기가 간다고 내 보내죠? 그냥 안 보내. 리모델링 간다고 나가라고 그래. 알겠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중간에 벙치죠? 그래 이러면 어떡하냐? 무조건 옛날에는 무조건 내 보냈어. 중간에 리모델링 간다고. 지금은 못해. 뭐라고 냈어? 계약 체결할 때 고지해야 돼. 우리 3년 뒤에 리모델링 할 건데 너 들어올래? 이렇게 물어봐야 돼. 계약서에 특약상을 써. 3년 뒤에 나갈래?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10년을 보장해야 돼. 그런데 진짜로 리모델링 하고 싶어. 진짜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필요 없어.
중간에 리모델링 일이 생겼어. 그래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이 말이 있는 거야. 합의로 보상이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합의로 보상하고 내보내야 돼. 그냥은 절대로 내보낸다 못한다. 못해. 합의로 보상하고 내보내야 돼.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3년 뒤에 리모델링 한다. 너 그때까지 나갈래? 물어봐야 돼. 그런데 그 말을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나가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죠? 그래서 어때요?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것들이 잘 됐잖아요? 그러면 한몫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알겠죠? 이럴 때. 무슨 일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계약할 때 계약서를 써야 된다니까. 우리가 5년 뒤에 재건축할 예정이니까 나가도 아무 말 없이 나가겠다. 이걸 써야 된다니까. 알겠죠? 체결 당시 그 말이 중요해. 알겠죠? 지금 중요한 말 지금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봐. 3번. 계약갱신 요건은요, 최초의 임대차를 포함해서 몇 년? 10년을 초과하자. 10년. 갱신된 임대차의 보증과 존속기간은 100분의 5야. 재작년까지만 해도 100분의 9였어. 바뀌었어. 100분의 5로. 이런 봐봐. 주택은 얼마야? 주택은 얼마? 주택은 얼마? 주택은 얼마? 20분의 1이죠. 상가는 얼마? 100분의 5죠. 20분의 1하고 100분의 5는 똑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 100이 되려면 20에다 곱하기 5를 해야 되네. 1에다 곱하기 5하면 5네. 똑같은 말이네. 나도 왜 이렇게 만들었나 모르겠어. 하투리 그냥 이거 몇 프로라고 그래? 5%. 100분이라면 5%야 5%.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5%로 나왔어. 쓰기를 몇 프로 써있고 20분의 1을 써놓고. 그럼 왜 미친놈들이요? 사는 가족 농구도 아니고요. 알겠죠? 20분의 1이나 100분의 5나 5%나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상가에서는 100분의 5라고 돼 있어요. 주택은요 20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시험은요 5%로 나서 5%. 알겠죠? 아무튼 10%도 아니고요 5%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5번은요 10년이죠. 법정갱신은 적용되지 않다 써요. 10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10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썼어요. 자, 그럼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봐봐요. 10년 초과. 봐. 우리가 10년을 보장한다는 말이 아니야. 10년간은 최소한 보장해야 된다 이 말이죠. 더 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요. 10년째 되는 6개월에서 얼마 사이에요? 1개월 사이에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 다 됐으니까 이제는 임차인은 더 이상 갱신 요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임차인은 더 이상 갱신 못해. 10년 다 됐으니까. 그럼 임대인은요 6개월에서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보증금 올려달라든지 나가라고 하든지 무슨 말을 해야죠. 그 말을 하지 않죠? 법정갱신대. 법정갱신되면 몇 년을 더 살 수 있다? 1년. 법정갱신은 1년. 법정갱신되면 전속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1년을 더 산다고 1년을. 그럼 지금까지 10년 살았죠? 그래서 몇 년이다 보통? 11년 사니까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법정갱신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1년을 살 수 있으니까요. 이러면 앞으로 부동산 하다 보면 건물주가 다 돼. 건물주가 되면 이거 알고 있어야 되죠. 상가는. 주택은 몰라도 내가 앞으로의 꿈이 뭐다? 건물주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는 알고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자, 권리금이요. 권리금. 자, 7번에 권리금 봐봐요. 재밌죠? 이런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상가에서는요, 모든 시험이요, 저거 보면 6번에 계약갱신 요건만 시험에 났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요, 권리금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권리금 규정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 10번의 계약갱신 요건이 찌그러져가지고 아직까지도 못 일어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에는 계약갱신 요건 봐봐. 8개니까 시험 내기 딱 좋잖아요. 다음 주에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 3기를 2기로 만들고 2기로. 아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경과실로 바꾸고, 전부나 대부분을 전부나 일부로 바꾸고, 일부로 그냥 일부로. 대부분을 뭐로 바꾸고 일부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가요 시험을요 짭짤하게 그때 지금까지요 잘 사용했는데, 목에 가장 힘준 게 뭐냐면 계약갱신 요건이었죠. 얘가요 한 번에 단순간에요 목이 꺾였어. 뭐 때문에요? 권리금 때문에. 지금까지요 지금 3년 4년째 계속 권리금만 나오고 있어. 지금까지. 알겠죠? 권리금만. 그래서 이번에도 또 권리금이 또 나올 가능성이 많다. 왜? 작년에 또 법이 또 바뀌었잖아요. 권리금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 그럼 봐봐요. 봐봐. 이런 권리금은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줄 수 있어 없어? 임대인한테. 임대인한테 권리금 안 줘요? 바닥 권리금 있잖아요. 권리금은
임대인한테 줄 수도 있고 임차인한테 줄 수도 있어. 그런데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이 임차인한테 주는 것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래. 권리금은 임대인한테 줄 수 있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법에서 보는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는 것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래. 여러분요, 건물주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비 건물주들은. 알겠죠? 잘못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하면 큰일 날 수가 있죠. 봐. 3번 줄거 끝나기 6개월 전부터 6개월 동그라미. 전번에는 작년 좀 상반기는 3개월이었어. 3개월. 6 동그라미하고 따서 3X라고 써. 3월 X라고 써. 옛날 3개월이었다니까. 알겠죠? 3개월 쌓았더니 또 시험 보러 가가지고 그때 6 아니라고 그랬나? 이게 골치 아프죠. 알겠죠? 3개월이 아니야. 전에는 3개월. 작년에 바뀌었어. 몇 개월로? 6개월부터 임대차가 끝나기 종료시까지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돼. 그럼 봐봐. 한번 이런 게 있어. 고등법원에서 무슨 판결이 있어? 이런 게 있었어. 봐봐. 그 위에 있죠. 그 위에 보면 계약 갱신 요구권 있죠? 대구지방법원에서 뭐를 했냐면, 대구고등법원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3기를 연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를 할 수 없느냐? 권리금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대법원에서 틀렸다. 갱신 요구는 갱신 요구, 권리금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갱신 요구권에 해당하든 말든 관계없이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이 판례가 바뀌었단 말이죠. 알겠죠? 자요. 4번. 임대차의 목적물을 상가금으로 몇 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죠. 그러면요, 갱신을 뭐 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어. 5번요.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죠. 손해배상액은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고 6번 중에 6번은요. 방해행위란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줄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 박스에 거기다 별 2개.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야. 바로 옆에 뭐다? 방해행위가 종료화가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 방해가 종료가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 알겠죠? 그래서 몇 년? 3년, 10년 그러면 큰일 나. 10년. 뭐다? 제척간이다, 소멸시효다? 시효로 소멸해. 시효로 소멸시효란 말이죠. 3년의 소멸시효. 3년. 알겠죠? 언제부터? 그냥 종료 그러지 마. 임대차 종료. 몇 년? 3년, 10년 아니라고. 여기서 우리 가로놓기 한번 나오고, 한 번은 임대차 종료가 아니고 방해행위 종료로 나오고 나왔잖아요. 여기서. 알겠죠? 중요한 종목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3,000평방미터 이상일 때 여기 이마트 안 돼. 그 다음에 준대규모 점포가 뭐냐? SS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슈퍼마켓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가 빠지냐? 여러분요, 써 옆에다가 여기 국유재산 국가고 공유재산 어디죠? 공유재산 어디가 공유재산이야? 공유. 국유재산 국가고죠? 공유재산은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맨 끝에 써.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된다. 전통시장. 여러분 옛날에 전통시장을 준대규모 시장으로 봤어. 준대규모 점포로 봤어. 그래서 전통시장은 권리금을 보장 안 했어. 그런데 작년에 말이 많다고 해서 준대규모 점포에서 전통시장을 삭제를 했어.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준대규모 점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그러니까 권리금을 이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전통시장은 권리금 규정이 적용된다. 알겠죠? 권리금이 뭐가 된다? 보호된다. 아직 시험 안 났어 이거 지금.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옆줄 보고 써. 법무부 장관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하고 관계가 돼. 법무부 장관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표준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이렇게 써. 권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권리금에 관한 표준을 누가 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뭐를 하고?
계약서. 주택도 똑같아. 주택에서도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권장한다. 법무부 장관 이렇게. 전대차 주로 전대차 권리금 규정이 적용한대. 뭐죠? 전대차는 전대차 안 돼요. 권리금 알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뭐가 있어? 권리금 안 되는 거 대규모, 준대규모, 국유재산, 공유재산, 전대차에는 권리금 안 돼. 준 대규모 점포는 권리금 적용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아니야. 전통시장 된다. 전통시장은 된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타. 몇 기 연체하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지금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해지해. 알겠죠? 3기 차임액에 달하면 연체를 해. 그러니까 여기는 달라. 봐봐. 얘가요 5번 연체해서 5개월, 그래가지고 5번 연체해서 3개월 거를 완납을 했어. 그럼 지금 현재 연체가 얼마예요? 그러면 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뭐는 할 수 있어? 갱신을 할 수는 있어, 거절할 수는 있어. 그냥 말이 다르지. 갱신 거절은 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때고, 해지 통은 해지는 3개월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그러니까 3개월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해지해.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돈을 다 갚았어. 그러면 해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뭐는 갱신은 거절할 수 있다. 알겠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재밌는 말 나왔죠? 여기 3번 봐. 3번 100분의 5죠? 1년 이내. 재밌네. 4번 봐봐. 아까 우리 주택은 뭐라고 했죠? 주택은 그거 말고 4번 월차임을 전환할 때 1할이었죠? 여기는 얼마? 1할 2푼이죠. 1할 2푼. 그런데 봐봐. 아까 주택은 뭐라는 주택은 여기 기준금리에다가 주택은 뭐라고 그랬어? 상가는요? 주택은 얼마? 3.5. 여기는 얼마? 4.5. 중요한 말은 여기 앞에가 중요해. 여기는 어떻게 하고? 더한. 여기는 곱한. 이렇게 했어. 주택은 짜증내지 마. 알겠죠? 건물주가 되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뭐다? 주택은 뭐하고? 3.5를 더해서 6천만 원을 곱하고, 상가는요 4.5를 곱해서 6천만 원을 곱하고. 알겠죠? 더한, 곱한 이렇게. 알겠죠? 기준금리에다가 주택은 3.5를 더해, 상가는 4.5를 곱해. 그러고 나서 여기 월세로 전환하는 거 6천이죠? 그럼 이걸 해가지고 6천을 한다면 6천. 이렇게 해서 6천.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로 나눠야 돼? 12개월로 또 나눠야 돼. 알겠죠? 머리 아프면 상가 안 하면 돼. 됐죠? 그런데 이제 2번 봐봐. 이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2번. 이 사람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어. 병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임차인이요, 이 사람한테 2기 연체했어. 2번. 집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또 2번 연체했어. 센스 있죠? 알죠? 여기서 2번, 여기서 2번.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모두 해서 4번 연체다, 2번 연체다. 이게 중요해. 왜 2번이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특징과 특징이니까. 을은 갑한테 2번이지 병한테 2번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연체했다고 해서 소멸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소멸청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양수받아야 돼. 양수받아야 돼. 2번 연체한 걸 양수받아. 그러면 4번이 돼. 그런 일 없는 한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2번이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거기 보면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에게 승계가 되죠.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따로 채권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뭐지 않는다? 승계되지 아니한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전번에 여러분 이거 한번 봤었죠? 여러분 이번에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죠? 10문제 안 풀었어요? 풀었잖아요. 뭐죠? 모의고사 본 사람만 봤나? 그렇죠. 그냥 중요한 게 하나도 없었어. 하나가 중요해. 중요한 게 없었어. 자, 가봐 그러고 있죠? 의료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뭐냐면 임대인이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임대인의 규칙 사유로 중도에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해제가 됐어. 그러면 이 임차인이 원상 회복해야 돼 안 해야 돼? 원상 회복해야 돼 안 해? 원상 회복 의무가 있어 없어? 중간에 임대인의 잘못으로 중간에 내가 설치했는데 임대인이 잘못해서 계약이 깨져서 중간에
원상회복 한다 안 한다? 해 안 해? 한다면 한다. 판례가 왜? 판례가 뭐라 그랬냐? 임차인이 안 했어. 임대인 때문에 했다고 했어. 판례가 뭐냐? 임대인의 잘못된 임차인이 잘못이든 아무튼 임대차는 종료가 됐잖아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종료가 됐으면 법에 뭐라고 됐어?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그래서 원상회복해라. 그런데 판례가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중간에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가 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판례만 딱 보면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을 해제했을 때 원상회복 의무고 해지면 청산 의무인데 이게 헷갈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밑에 내용을 쭉 보면 무슨 말이냐. 임대인의 잘못으로 둘이 계약이 깨졌는데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들을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원상복구 의무를 뭐라고 써놨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번에 다른 시험에 안 나오고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 뭐죠? 공인노무사 시험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중간에서 해제가 됐어. 그러면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임대인의 잘못으로 해제가 되든 임차인의 잘못으로 해제가 되든 임대차는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떠나가지고 판례가 바로 얘기하니까 그래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으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것이다. 누구의 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일단 끝났으니까 임대인의 잘못으로 끝났어도 임차인은 뭐가 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그 원상복구는 뭐라고 표현한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시험 때 한번 여러분요 올해 나왔던 이제 국가고시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가 상가예요. 그러면 5분만 있다가 그 다음 장 봐봐. 부동산 실명법.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지금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임대차 상가하고 실명법은 무조건 여기에서 네 문제가 나와. 주택, 상가, 실명법에서 무조건 네 문제. 그러니까 주택이 두 문제 나오면 상가가 실명법이 한 문제, 실명법이 두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주택이 한 문제 나와. 상가는 무조건 한 문제. 그래서 무조건 네 문제야 여기서. 알겠죠? 이것은 여기는 중개사법하고 100% 똑같아. 중개사법에서 똑같이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것이 별거 아니까 지만 엄청나게 많이 배우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근데 실명법은 30분 안에 끝나요. 30분 안 걸려요. 알겠죠? 잠깐 끝나니까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